불로장생의 비약이라 불리는 동충하초를 현대산업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주역. 30년간 동충하초를 연구해온 성재모 박사. 지금 성재모 박사의 동충하초 연구에 국내뿐 아닌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재모 박사는 바로 이 동충하초를 언젠간 인류에게 꼭 필요할 자원, 자연이 남긴 보약이라 말하죠. 보고서에 따르면 동충하초는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튼튼히 하며 출혈을 멈추고 기침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 양귀비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위해, 등소평은 건강을 위해 즐겨 먹었고 1992년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을 경신한 중국 육상 선수단의 비밀 보양식으로 점차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신비의 약 동충하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동충하초는 동충하초균이 벌레 속에 들어갔다가 겨울 동안에 거기서 자라다가 여름에 풀처럼 나온다 해가지고 동충하초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30년 전 우연히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자연 동충하초를 만난 이후 동충하초의 의학적, 상업적 가치가 향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확신하고 홀로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충하초를 일반 농가에서 대량으로 생산, 재배하고 있습니다. 성재모 박사가 개발한 재배 기술이 우리나라 농가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공 재배 환경을 제공해 준 것인데요. 대량 생산의 장을 열어준 핵심 키는 바로 성재모 박사의 액체 종균 개발에 있었습니다. 잡균의 침입을 막고 동충하초균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개발한 액체 종균은 현재 다양한 버섯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30년간 오직 버섯만을 연구해온 그의 인내가 일으킨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동충하초하고는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를 꽃피우는 사람. 자연의 새 생명을 불어넣은 동충하초 연구가 성재모 박사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동충하초 연구소. 아침부터 연구소는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3회 동충하초의 액체 종균을 적종하여 총 6,000병의 동충하초 자실체를 대량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배양실에서 배양을 이제 질침이 접종해가지고 배양을 완전히 여기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생육실로 이렇게 옮기는. 생육실의 동충하초는 그에겐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뷰티풀이요, 뷰티풀. 동충하초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오직 성재모 박사의 염원이었습니다. 일정량의 현미에 종균을 접종하고 적정 온도와 습도를 맞춰 대량 생산화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은 동충하초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산업화를 할 수 없잖아요. 만일 제약회사라든지 많이 수요가 필요한데 그걸 공급을 하려면 대량 생산을 해야지. 자실체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지만 처음에는 다른 균의 침입으로 자실체 형성에 실패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요새도 조금만 무관심하면 그냥 다 오염돼가지고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재모 박사의 오랜 연구와 노력은 한국 동충하초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성품인데 약 7주 된 겁니다. 아주 잘 자랐죠. 이렇게 그 빛깔도 고운 숨쉬는 생명체 동충하초가 탄생했습니다. 자실천명이 아주 잘 돼 있죠. 이 정도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더 잘할 수가 없고. 성재모 박사는 총 4가지의 동충하초를 개발했고 그중 2가지의 동충하초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노랑다발 동충하초와 현재 식품으로 허가된 면역력 강화 성분을 지닌 성재모 동충하초가 그것입니다. 그의 동충하초는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성재모 동충하초로 특허 등록을 받고 농림수산부 제1회 농업과 기술상, 대한민국 대산 농촌문화상 등을 수상, 그리고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특허증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류 회사에서 와가지고 동충하초 가지고 술을 만들자. 그럴 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10년 전 일본의 유명 주류 회사에서 동충하초 술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 각지를 돌다 결국 성재모 박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일본으로 수출되며 고급 술로 재탄생했고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공 재배된 동충하초는 생육질에서 45일이 지나면 자실체를 수확할 수 있는데 일주일 수확량 6,000병이 드디어 수확실로 옮겨집니다. 동충하초 자실체는 그대로 생초로 쓰이기도 하고 건조 과정을 거친 후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용으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데 이렇게 인공 재배된 동충하초는 피로 회복, 정력 증강, 항암, 항균 작용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 강화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충하초의 효능을 익히 알고 온 가족이 동충하초를 즐겨 먹고 있다는 한 가정. 인공 재배된 동충하초의 섭취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경 써 챙겨 먹어야 하는 한약과는 달리 평소 동충하초로 우려낸 물을 일반 생수 대신 마시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평상시에 물 마시고 싶다. 그럴 때 그냥 물 대신에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돼요.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가 뛰어나며 면역 기능을 증강하는 동충하초는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먹어 제일 좋아진 점은요,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가끔 소화제를 먹는 편인데 지금은 소화제를 전혀 안 먹고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을 간다는 거. 저는 그거 2가지만 해도 아주 행복합니다. 가을산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 나선 성재모 박사. 강원대 학술림인 연엽산은 동충하초와 첫 인연을 맺은 의미 깊은 산이기도 합니다. 동충하초는 이런 곤충이 잘 사는 데서 나는 거거든. 뭐 이거야 뭐. 자연 상태의 동충하초는 살아있는 곤충에 침입하여 서서히 죽게 한 후 발생하는 버섯인 만큼 기주하는 곤충이 살고 있는 환경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개 동충하초가 나오는 데가 이렇게 오목해가지고 물이 흐르고 거기에 이제 곤충도 많이 살 뿐 아니라 이게 이제 막 물이 흐르니까 안개가 다 거기 낀다고요. 거기서 이제 동충하초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동충하초는 다른 버섯과는 달리 아주 작다는 특성 때문에 정신을 온통 집중해야만 찾아낼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잠자리 동충하초 하나 발견하면 참 좋은데.
오늘따라 베테랑 두 교수도 동충하초를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리 와보라고 한번. 이것이 뭐냐면은 뽕나무버섯이라고 하거든. 이 뽕나무버섯은 어디에 쓰느냐면 천마를 재배하는 데 쓰는 거야. 천마. 그러니까 천마도 아주 중요한 한약재거든. 그 귀한 천마 재료로 쓰인다는 뽕나무 버섯을 발견한 걸 보니 오늘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동충하초균에 감염된 곤충이 있을 법한 마른 나뭇가지나 잎사귀 뒤를 온 정신을 집중해서 찾아보는데요. 크기가 작은 것은 몇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는다니 동충하초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잘 없네요, 지금. 자연 상태의 동충하초 주 채집 시기는 6월, 7월, 8월. 너는 부름뜨기 찾아야지. 9월, 10월은 흔치 않지만 새로운 동충하초를 뜻밖의 채집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답니다. 이리 와봐! 이제 학생들 많이 찾을 것 같아. 마치 눈꽃을 연상시키는데요. 곤충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꽃 동충하초라고. 동충하초를 발견하면 곤충, 즉 기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채취해야 종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눈꽃 동충하초는 다양한 종류의 곤충류에서 발견되는데요. 이번에 찾은 것은 번데기에서 나온 눈꽃 동충하초. 동충하초의 표본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채집에 있어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만 잘 이제 잎 속에서 있으니까 잘 마르지도 않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30년간 동충하초를 채집해온 성재모 박사에겐 아직도 찾아야 할 동충하초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동충하초를 이렇게 균주를 채집해야 어렵게 채집하고 그 균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리활성이라든지 뭐 임상시험이라든지 해가지고 좋은 물질이 있으면 뭐 신의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식품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으니까 자원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죠.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동충하초는 총 800종. 학계에 보고된 것은 300종이며 그중 100여 종을 직접 채집한 성재모 박사. 17,000여 점의 동충하초 표본은 한국 동충하초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갑자기 성재모 박사의 발걸음이 빨라졌는데 혹시 또 다른 동충하초를 발견한 걸까요? 어디에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네, 손 씻는데 이렇게. 손 씻는 데 찾았다. 여기요. 물속에서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잠자리 동충하초. 자연 속에서 변화 없이 그대로 모습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입이거든. 입 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붙었다고 입이. 이게 잠자리 형태가 되겠구나. 예. 이렇게 지금 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잠자리가 이제 지금 여기 붙어가 죽어가지고 이제 나무에서 있었겠지, 나무에. 그러다 여기서 가을철이라 이제 입이 떨어지니까 학생들이 손을 씻으려고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됐으니까. 네, 신기해요. 눈앞에 딱 있어가지고 손 씻다가. 내가 여태까지 잠자리 동충하초는 보기만 봤지 아직 유전자원을 얻지를 못했다고. 잠자리 동충하초는 우리가 채집할 때는 전부 말라있는 상태라고. 근데 요것은 요행스럽게도 은지가 발견한 그 잠자리 동충하초는 물속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요것은 균사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이것은 꼭 가서 배양을 해가지고 균주를 꼭 얻어야 되겠어.
그럼 다시 또 그 좋은 유전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성재모 박사는 84년 교수로 부임해 지작년 정년 퇴임을 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는데요. 이곳에서 동충하초의 약효 효능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실험실은 동충하초의 약효를 입증하고 있는 곳입니다. 항암 작용은 물론 면역력 증강, 호흡기 및 정력 증강까지 동충하초의 놀라운 효능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할수록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피크의 높이와 동충하초 약효 실험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량 생산 가능성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르기를 하니까 이런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현재 동충하초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 염적이 당연하죠. 염이죠. 극히 소량 산에서 그 성교수님 채취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 채취된 것을 그 대량으로 인공 재배된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생리활성 실험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실험자와 국민들한테는 대단히 커다란 좋은 결과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면 항암 실험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동충하초를 그 좋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잘 내셔가지고 한번 좀 연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는 얼마든지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입증된 동충하초를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며칠 후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재배 동충하초가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가득 든 배지를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밥을 만드는 거야. 동충하초가 자랄 수 있는 밥을 만드는 거야. 동충하초가 하면 그 곤충한테 가겠지. 자연 상태에서는. 근데 우리가 분리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배지를 만들어서 곤충에 갈 것을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키워야 되겠지. 배지란 인공 동충하초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혼합한 것입니다. 배지가 만들어지면 다른 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실리콘 마개로 막은 후 섭씨 약 120도씨의 살균기에서 20분간 멸균하게 되는데요. 살균이 끝난 후 이제부터 무균실에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살균한 삼각 플라스크의 배지 온도를 섭씨 45도로 식힌 후 채집한 동충하초로부터 균 분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배지 위로 바로 포자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충하초의 포자는 식물의 씨앗과 같은 것으로 버섯이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포자를 그 균주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여기에 포자가 딱 떨어진다고. 이렇게 포자가 떨어진 부분을 표시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는데요. 자, 이것이 현미경으로 확대한 동충하초 자실체의 잔앙각입니다. 이것은 잔앙각 안에 있는 잔앙포자의 모습인데요. 이 잔앙포자가 우리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자실체를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곤충에서 떨어진 포자를 배지에 넣으면 일주일이 지나 넓은 원형 모양으로 퍼지는데요. 이제부터가 대량 생산을 위한 정식 작업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이 안에는 오직 이제 동충하초균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균이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다른 균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랩으로 이렇게 딱 씌워줘야죠. 이렇게.
다 해야 돼. 다른 잡균이 생기면 소용이 없지. 두 가지 균을 키우면은 안 되니까. 건강한 동충하초를 얻기 위해서는 균의 침입으로부터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물기가 있으면 이제 오염이 되거든. 마개로 인해 생긴 소량의 전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충하초균 배양 증식 작업을 지금 한 거죠. 대량 생산을 위한 액체 종균을 만들기 위해 고체 배지의 원균을 액체 종균으로 옮기면 인공 동충하초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완성됩니다. 동충하초를 재배하려면 대부분 그게 곤충에서 나기 때문에 번데기를 사용하는데, 번데기는 거기다 재배를 해보니까 별로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을이고 해서 밖을 보니까 이 황금 물결을 이루는 거야. 동충하초도 그 황금색이거든. 동충하초 대량 생산의 비밀병기, 바로 가을 들판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황금 물결을 봤더니 바로 동충하초 재배는 저 벼가 아니겠느냐. 기가 막히지. 참. 가을 들판에서 영감을 얻어 곤충을 모치로 한 동충하초가 아닌 현미를 배지로 한 동충하초를 생각해낸 것, 그저 우리 엄마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고래로 그 현미를 그 주식으로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현미에서는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조리장을 찾은 성재모 박사. 우수한 자실치를 재배하기 위해선 청정 지역에서 자라난 곡물이 필수.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구입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현미와 동충하초의 획기적인 만남을 주선하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고스란히 바쳐야 했습니다. 콩에도 해보고, 감자에도 해보고, 무슨 옥수수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현미이고. 청정 현미를 한 달에 40kg씩 20포대를 들여오는데요. 고작 20포대의 현미가 한 달 후 2만 개의 동충하초 버섯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가의 활기를 되찾아줄 혁신적인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충하초 대량 생산을 위한 현미 배지 공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동화된 현미 분배기를 이용하여 현미를 일정량 넣은 후 1:1 비율로 물을 섞은 후 살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완벽하게 살균되지 않으면 수천 병을 버려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오염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살균도 잘해야 하고, 거기에 이제 종균 넣을 때도 잘해야 되고. (30분간) 섭씨 약 120도에서 살균된 현미 배지가 완성됐습니다. 그렇게 살균된 현미 배지는 섭씨 100도의 온도로 식힌 후에 적종실로 옮겨집니다. 적종실은 다른 잡균이 들어가지 못하는 무균상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수천 통의 살균된 현미에 일정량의 액체 종균을 적종하는 것은 일일이 성재모 박사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적종된 현미 배지는 섭씨 25도의 배양실로 옮겨지고, 일주일 후 싹이 트면 다시 섭씨 20도씨의 생육실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45일 후면 탐스러운 동충하초 자실체가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연구소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동충하초를 이용해서 원기 회복과 체력 보강을 한다는데요. 야, 이거 잘 끓나 한번 보자. 잘 끄네. 응? 이야. 동충하초는 양리 효과가 뛰어나 예로부터 녹용, 인삼과 더불어 귀중한 3대 한약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3대 약재 중 2가지나 들어간 동충하초 삼계탕은 그야말로 건강 보양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동충하초를 활용한 요리가 활발히 연구 시판되고 있는데요. 성재모 박사는 동충하초가 약재가 아닌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히 다가가 그 효능을 느끼게 해준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합니다. 동충하초가 인류의 건강을 위해 꼭 있어야 할 자원임을 일찍이 깨닫고 오직 한 길 연구 인생을 살아온 성재모 박사. 꿈에서도